크게 이제 파트는 5개지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내용 구성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장 같은 경우 뭐 기본적인 거 있을 때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 2장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장 중에는 이제 4장은 인공지능으로 제공되는 거는 그냥 말로 간단히 설명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는 이 책에서는 지금 파일 예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예제를 다운받아서 시험 테스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책을 실습해 보는 따라가면서 하나하나씩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의 자료들이 잘 제공되어 있어서 책 전체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가 들어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브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웹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체험하기를 통해 가지고는 웹에서 쓸 수 있는데 체험하기 기능들은 아주 기초적인 기능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루 회원제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유료 회원 가입하지 않고 이거는 다 무료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캔바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기능 자체가 무료와 유료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캔바의 전체적인 기능을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유료 가입을 해봐야 되는데 브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기능 자체가 무료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나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가입하셔갖고도 지금 책에 나오는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은 뭐 직접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되고 뭐 구글 계정으로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무료 요금제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제공하는 기능이 거의 무료에도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트하고 뭐 스탠다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무료로 쓰시다가 좀 익숙해지시면은 필요하면은 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과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툴바 기능들입니다. 툴바는 상단에 풀다운 메뉴하고 그다음에 그 메뉴에 대한 게 아이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불을 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능은 뭐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툴바들을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을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기능 자체는 쉬워요. 근데 그 기능이 어디 있지를 찾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툴바 기능을 이용하는데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요 편집 기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 편집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미리 보기 기능 자체가 프리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프리뷰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생 영역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화면 캡처가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연장하고 싶으면 앞에 걸 캡처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더 넣어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면 그 화면이 지속적으로 음성이 나오는 동안 같은 화면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화면 캡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격자 모형으로 해놓는 거는 이제 구성을 할 때 메뉴를 구성을 할 때 격자 모양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격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지금 여기 프리뷰를 최대한으로 보게 하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택 중인 클립에 대한 거를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어, 크게 이 브루를 이해하려면은 클립이라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클립입니다. 클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워드라는 게 있어요. 워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어, 일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그럴 때 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개발자, 저는 따로, 개발자 따로, 일하고 따로, 있는 따로,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요 단어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자막이에요. 밑에 있는 요 자막은 화면의 자막으로 표현되는 거고 위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 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뭐 워드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거는 자막입니다. 요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좋고 요게 하나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클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립과 워드라는 개념, 자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화면에서는 클립이 네네. 1, 2, 3, 4, 5 다섯 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클립 안에는 5개가 들어있는, 여기 클립은 지금 5개 클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클립이 다, 파란색으로, 파란색 테두리로 지금 하는 게 네네. 한 클립인 거죠? 기본 1번으로 되어 있는 요게 예, 하나의 클립인 거고, 요 전체는 지금 5개 클립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약간 혼선 있게 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는데 배경음악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음악이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클립은 요 1번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클립입니다. 클립 안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워드와 그다음에 자막이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상 편집줄. 그죠? 그다음에 요걸 아까 보신 게 영상 편집을 하는 줄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워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자막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결 링크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립과 두 번째 클립이 연결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자막이 수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연결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 부분은 그다음 썸네일은 우측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걸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제 필수 이제 설정 기능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언어나 테마나 위치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편집 기능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영상 잠그기, 워드 삭제 버튼, 영상 미리 보기, 맞춤법 검사하기, 뭐 자막에서의 맞춤법 사용하기, 그다음 긴 글 자막 경고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 브루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막 브루는 주로 이제 소출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뭐 3, 40분 되는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데 적절하지는 않고 오히려 뭐 5분 내로 되는 그죠? 뭐, 뭐 1, 2분 정도 되는 이런 쇼츠 영상들을 가장 편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보신 하나의 워드라고 그랬죠. 자막의 길이에 문장이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하나의 길이 아까 쭉 보신 요 부분요. 요 부분에 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40자인데 이 40자라는 거는 어, 한 글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40바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뭐 한글 같은 경우는 20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또 띄어쓰기 하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40자라는 기본이고 한글하고 한자는 이 한자가 두 자가 되는 거고 영문은 기호나 같은 경우는 한자로 계산된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워드가 한 15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사실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챕터를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거는 거의 다 편집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는 거를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의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기본적인 영상을 내가 이미 찍은 거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 영상 찍어놓은 걸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본 그 편집을 자르는 것 그죠? 이런 게 컷 편집이라고 그러죠. 컷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자막 내용을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에셋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고, 그죠? 도형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에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에셋을 추가해서 효과음이나 이런 것도 다 에셋이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걸 추가해서 영상 자체가 풍부하고 좀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 구성 요소들을 에셋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상과 관련된 편집 효과들, 그 다음에 나만의 캐릭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캐릭터를 할 때 내가 얼굴 직접 노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쭉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를 캐릭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기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나에게 만든 캐릭터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형 휴대폰 이런 영상을 3분할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쭉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이제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PC에서 불러오기 아니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만들 때 이제 먼저 PC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할 수 있고요. PC에서 불러오기를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제공해준 예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 파일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음성을 분석함이 있고 음성을 분석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음성을 분석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면은 강의에 관련된 음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풍경을 찍었으면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강의가 들어가 있다면은 음성을 분석함으로 하게 되면은 브루의 AI 기능이 그 음성의 자막을 다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워드라는 기능이 있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영상별로 그 영상하고 자막을 매칭시켜 놓는 거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분석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립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클립이 나는 걸 보셨죠? 1번부터 뭐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클립이 아까 한 클립에 최대한 40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클립을 자동으로 AI가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클립이 나눠져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클립 나누기 하면 잠깐만요. 내가 네네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로만 네네 하고 그 거의 애드립으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정해진 텍스트 스크립트가 없을 경우 네 음성 분석함을 옵션을 선택을 하면 네. 그 텍스트 음성이 없을 스크립트가 경우는 음성이 없다고 나타나요. 없는 경우에도 얘가 그럼 텍스트를 긁어주나요? 아니요, 없으면 안 긁어져요. 없으면 없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음성을 업로드했을 때 네네 저 음성 분석함이라는 옵션을 켜면 네네 내가 텍스트 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라이브로 애드립으로 말을 한 것도 얘가 텍스트로 그냥 그렇죠. 끌어주냐는 네, 거죠. 네 텍스트를 긁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막을 예. 자막으로 전부 다 아까 자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실시간은 얘가 지금 실시간 하는 거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예. 때문에 예, 어쨌든 예.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을 예. 업로드하면은 그 업로드한 영상에 들어있는 저기 음성을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로 바꿔준다 네, 자동으로. 바꿔주는 걸 오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 최대 글자 23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의미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얘가 잘라주는 거를 의미를 얘가 이해해서 그 저기 문장을 잘라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여기 글자 수를 23자로 선택하고 나누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의미 기준과 글자 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파악한 의미에 따라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을 나눠오게 되고 다시 여기서 요거 체크한 다음에 요 화살표를 백으로 누른 다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읽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읽어오면서 텍스트를 읽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뭐 2, 3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요거는 무료 사용자한테는 매월 120분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음성을 읽어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무료와 유료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20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온 클립을 이번에는 이제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잘라내기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클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용어는 없고 물음표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좌측에 체크 무늬를 한 다음에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잘라내는 방법은 요 클립 자체에서 여기 상단에 팝업이 뜨는 메뉴를 통해서 가위로 잘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편집 메뉴에서 잘라내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잘라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잘라내기 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영상이 위로 따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처럼 영상에 이제 밑에 있는 영상 속에 있는 텍스트가 들어오면서 그게 워드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영상과 워드가 매칭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영상이 두 번째 게 잘라진 거를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클립이 이렇게 당겨진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립을 복사해서 그 다음에 추가로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탑 팝업에 있는 걸 복사하기 누르셔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C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클립에다가 두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 밑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영상 편집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붙여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잘라내기도 되고 붙여넣기도 복사하기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합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AI가 잘라줬는데 이게 글이 너무 문맥이 너무 잘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는 거를 클립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합치고자 하는 클립을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체크 무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위에 있는 팝업에 있는 거에서 합치기를 클릭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클립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나눠졌던 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립은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클립을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합치고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콘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합칠 경우 뒤에 거에 가장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앞쪽으로 바로 합쳐집니다.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 나누고자 하는 문장 제일 끝에 두고 엔터키를 치면은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누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클립을 나누거나 합치는 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 나누기. 좀 전에 방금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편집에서 클립을 나누기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경계한 부분에서 엔터를 탁 치면은 클립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다시 가장 앞에 두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앞에 거 합쳐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클립들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클립 나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분 정도 되면 괜찮지만 5분, 6분만 지나더라도 이런 클립 나누기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AI가 자동적으로 클립을 나눠주기를 하는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 이제 편집에서 편집 메뉴에서 편집 탭에서 그다음에 자동 클립 나누기라는 기능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의미 기준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클립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떤 때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강의를 하는 것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음성이 들어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 불러드릴 때 바로 클립을 나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텍스트로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는 영상만 있는데 거기에 나레이션을 넣을 때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클립 나누기를 해주면은 내가 집어넣은 텍스트가 문맥에 맞게끔 의미에 맞게끔 클립이 나눠질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상세 편집입니다. 상세 편집은 뭐냐면 아까 워드 단위로 여기 아까 이 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할 때 이 디지털 거북이조차도 영상과 이 텍스트 간의 핀트를 맞추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거북이를 더블 클릭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위에 있는 것들로 상세 편집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조절 핸들 조정을 통해서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줄이고 늘리고를 바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 편집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재생하기, 구간 나누기, 또 구간 되돌리기 같은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음 구간 삭제하기. 이렇게 이제 AI로 불러드리게 되면은 무음 구간이 있겠죠. 뭐 그게 이제 말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AI가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무음 구간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음 구간을 삭제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무음 구간은 이렇게 물음표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선택해서 그냥 삭제하기, 델리트하기도 되고 그다음 막 올리게 되면 X 여기에 팝업이 뜨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음 구간을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구 구간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쭉 드래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선택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문구간 한 번에 삭제하게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다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간 전체를 선택하면 총 구간 22개 중에 뭐 0.13초 구간이다. 이러면 그 구간을 0.0으로 바꾼 다음에 삭제하기 하면은 다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쉽게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블루가 정말 내가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블루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좀 초점을 해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책만 보고 따라만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게 제가 해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빈워드 캡처 후 채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구간에 그 좀 더 기간을 더 길게 만들고 화면이 더 길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어 텍스트가 더 많아서 워드가 많은데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그런 공간들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음표와 다음에 이어지는 사이를 좀 더 시간을 늘리고 싶어. 이럴 때 이제 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넣고 난 다음에 예, 거기에다가 앞에 걸 캡처해서 집어넣어서 시간을 3초로 주면은 3초 동안 그 화면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캡처하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라는 거 앞에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에 거기에다 빈 새로운 스크린샷을 하게 되면은 클립보드에 복사될 때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에 캡처한 거를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3초라는 시간을 정하면은 동일한 화면이 3초 동안 더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것 같은 경우 비율 맞춰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딱 화면에 맞춰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파일 추가해서 하나로 합치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이 제가 찍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똑같은 어떤 프로젝트인데 세 가지 영상이 들어간다면은 영상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 영상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합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홈에서 영상 추가기 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서 PC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영상 예제 2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미 불러왔던 영상에다가 영상 2가 추가적으로 더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씬 1, 씬 2로 이렇게 두 가지 씬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음성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음성 분석 안 함으로 체크를 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불러들였을 땐 이렇게 어, 불러드린 게 보면 전부 다 물음표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음성이 없기 때문에 워드에도 다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러드리면 이렇게 신 1, 신 2 이렇게 두 가지의 영상이 불러들여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영상은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합치는 건 이렇게 앞에다 체크 무늬를 체크하게 되면은 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합치기로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의 씬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의 씬으로 합쳐서 합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편집을 더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막 내용 변경하기입니다. 자막 내용 수정하기 부분이고요. 첫째, 아까 보신 것처럼 자막은 기본이 한 줄이 기본인데, 나는 화면에 한 줄보다 두 줄로 뭔가 자막이 표현되도록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구분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자막에다가 커서를 둔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두 줄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영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자막이에요, 사실은. 그 프리미어 쪽에서도 프리미어를 꽤 잘 쓰는 분들도 어, 음성에 있는 자막을 자연스럽게 음성과 자막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되게 좀 고난이도 노가다의 작업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런 브루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막 자체를 AI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 영상에 입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식으로 자막 꾸미기. 여기 이제 자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막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꾸미는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는 되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꽤 작업 공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되게 템플릿으로 갖고 되게 쉽게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막을 이렇게 굵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폰트를 정하거나 사이즈를 정하는 이런 거는 기본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거 말고도 폰트를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막에 들어가 있는 테두리, 글자 테두리 같은 경우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글자 배경에 있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되게 포토샵이 이럴 때 그 레이어를 이용해 갖고 되게 복잡하게 사실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잖아요. 자막 효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어, 캔바 같은 경우도 이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여러 부분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잖아요. 약간 레이어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하면서 테두리와 바탕글과 이런 작업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바로 쉽게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다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한 활용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 같았어요. 그다음 자막 위치 변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좌우 상하로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손으로 드래그해서 드래그로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쉽게 기본적인 자막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기본 소식 자체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주 쓰는 형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글자 폰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자 테두리도 그렇고 글자 색도 그렇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쓰더라. 그런 거는 서식을 저장해서 다음에 쓸 때 그냥 그 서식 형식을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막의 애니메이션 효과죠. 그냥 자막이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특정하게 뭔가 효과를 줘서 자막이 더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등장하거나 퇴장할 때 뭐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고요. 특정한 단어만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자막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에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저게 전문적인 영상 편집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초보자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게 이런 자막 작업들, 자막 효과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다 중급 이상의 어떤 과정에서 배워야 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널명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인 채널인데 내가 화면의 상단에 내 채널명을 넣고 싶어 이랬을 때 삽입에다가 기본 텍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효과를 글자의 효과를 주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위치를 변경을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책 저자가 하는 것이 이제 거북 트립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단에 올리는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올려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모든 영상에 다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간단하게 모든 적용이라고 그냥 에셋 자체에다가 설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그리고 특정한 것만 적용하게 할 수도 있고 전체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페이지만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할 때 그만큼 쉽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만드는 영상 재생되는 내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적용 범위를 전형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텍스트로 영상 제목 만들기 부분이고, 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여행 같은 이런 거의 제목을 만들고 싶다 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런 탭에서 디자인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 기능이 이미 여러 가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에셋들이 다양하게 제공된 아까 에셋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효과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음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향 효과도 있고 그다음 배경 음악도 있고 이런 걸 다 뭐냐? 에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편집하는 영상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고 좀 더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영상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들 부가적인 효과적인 측면들의 모든 것들을 S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다 제목을 넣고 싶어 그랬으면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갖고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에
차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형 사각형을 불러들인 다음에 도형 사각형을 줄이고 색깔을 바꾸고 테두리를 바꿔서 투명도를 조정해가지고 여기에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할 때 그 화면 구성을 할 때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편집을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목을 브이로그로 만들고 이 글자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줘서 나름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요 표지에는 첫 번째 클립, 두 번째 클립에는 뭐냐? 이미지에 대한 에셋도 들어갔고 도형에 대한 에셋도 들어갔고 텍스트 같은 이런 세 가지 에셋이 제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효과음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의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저기 어떤 어, 움직임 자격들 같은 경우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 순서를 자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 뒤로 해서 순서 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네, 지금 순서를 바꾼다는 게 네네. 그 레이어 개념이 있는 건가요? 레이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도형을 가지고 앞으로 보내기, 위로 보내기, 제일 뒤로 보내기 이런 여기 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여러 가지 도형을 그러니까 한 화면에다 이렇게 네네네. 같이 갖다 놓고. 네네네. 예.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형을 써야 될 경우 그 음, 도형의 순서를 내가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도형을 여기 보시면 앞죠. 앞으로 음, 가져오기, 뒤로 맨 뒤로 가져오기 이런 걸 선택하게 음. 되면은 이런 에셋들이 갖고 각각 그런 기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이런 에셋은 다 애니메이션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음악을 바로 넣을 수 있고요. 배경음악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 같은 경우도 넣을 때 볼륨을 이렇게 바로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제공되는 악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그거와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까지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음악 에셋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음악 같은 경우도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들어갈 때는 점점 약했다가 강해지는 것, 끝에서는 강했다가 점점 약해지는 이런 기능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효과음 아까 말씀드렸죠. 효과음이 되게 다양하게 제공되더라고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효과음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쪽에 뭔가 주목을 끌 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자막이 들어갈 때 뭔가 특정한 글자만 예를 들어서 특수 효과를 주면서 거기에 뭐 이런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거를 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효과음 같은 경우도 위치를 첫 앞에 있는 거를 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체를 이런 어떤 색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필터 효과를 하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영상의 기본적인 필터 기능들을 반영해서 색감들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특정한 영상을 좀 더 구간을 빠르게 보내고 싶은 데가 있죠. 뭐 우리가 이거는 굳이 뭐 디테일하게 듣지 않더라도 빠르게 그냥 보내고 싶어 이러면 그런 특정한 구간들만 정해가지고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도 할 수 있고 특정한 구간만 선택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구간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까지 반전 같은 경우도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한 곳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영상을 만들 때 마지막에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를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배경화면이 있는데 그 배경이 기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운 걸 추가하면은 검은색인데 이것도 색상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PD 누구 뭐 누구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쓸 때 그런 걸 활용할 수 마지막에 영상에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다양한 캐릭터가 제공돼요. 캐릭터가 제공되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음성에 맞춰서 입모양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여기에 효과 부분에서 캐릭터를 갖고 불러들이게 되면은 그런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들여서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캐릭터가 입모양이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 싱크는 무료로도 제공돼요? 여기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건 제공되고요. 예. 나만의 건을 만들 때는 유료만 그게 제공됩니다. 예,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때는 유료 버전만 입싱크가 움직이는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디폴트로 제공하는 아바타들은 네네, 네네, 기본으로 그 립싱크가 네네, 된다 이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캐릭터 생성하기입니다. 요렇게 캐릭터를 생성하는 거는 유료 버전만 입모양의 어떤 맞추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기본적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맞추고 싶다면 이제 여기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대 후반에 있는데도 20대 얼굴을 그려주더라고. 그건 아마 AI를 쓰는 거 아마 그게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거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영상입니다. 이 부분 뭐 크게 뭐 유용할까? 제가 이런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휴대폰 같은 경우인데 영상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를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SS를 더 영상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이 동시에 플레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3분할 영상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쇼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이 보려고 제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쇼츠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 기능을 익히면은 정말 빨리 쇼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로 했었던 템플릿 쇼츠라는 것들이 아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PC에서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나오는 템플릿을 가지고 템플릿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럼 아까 여기 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템플릿을 적용해서 바로 기본적인 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용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할 때 이제 언어하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랜딩 같은 경우 이런 게 나오는 거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수가 있고 화면 배치 탭에서 뭐 여기 기본적으로 나온 템플릿에 따라서 나오는 게 타이틀 뭐 이렇게 화면 위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서 수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각각 배경색도 컬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팔레트를 이용해서 기본 가이드 색도 있지만 이렇게 팔레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클립 나누기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SS로 가지고 내가 뭔가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만든 쇼츠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거를 GIF 같은 걸로 집어넣어서 추가시켜서 이렇게 위치 배치해서 편집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작하게 하면은 이제 어 불러온 음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서 기본적 편집이 되어 있는 기본적 포맷 자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내가 또 템플릿을 좀 수정하고 싶어. 이미 만들어진 것도 템플릿 수정하고 싶으면은 다시 템플릿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템플릿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템플릿을 변경을 해서 선택을 해서 다른 템플릿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을 선택해 가지고 다른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온 템플릿이 새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템플릿에 제공되는 타이틀이나 뭐 구성 이런 것들과 내가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게 중복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에셋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셋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불필요한 거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고요. 새롭게 구성되는 템플릿에 맞게끔 편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템플릿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쇼폼 구성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능들입니다. 인공지능 기능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화면을 굳이 안 했고 어떤 기능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AI 이미지 생성은 뭐 다 잘 아시니까 여기서는 AI 이미지 생성을 바로 해서 이미지로 바로 들여가지고 에셋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표지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뭔가 필요한 이미지들은 생성해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예 AI 이미지를 자동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이미지 자동 삽입 기능 해가지고 프로젝트 삽입해서 하면은 처음 생성할 때 아까 만들 때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끔 얘가 생성해서 그 원고에 맞춰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목소리 프로젝트 시작하기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내가 텍스트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럴 때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럴 때 그걸 이제 AI 목소리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영상 대본 읽고 인공지능 목소리 선택하고 아이콘 선택하고 하면은 이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목소리 추천 중에 내가 고를 수 있고요. 꽤 많은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만들고자 하는 영상하고 관련성 있는 목소리 아니면 또 이미 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무료도 하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목소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본 내가 죽은 걸 가지고 얘가 클립을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화면에 재생 아이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 클립하고 에셋 입력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차이가 뭐냐? 여기는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죠? 요거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레이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나레이션 하는 데에 더빙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떤 곳에 경치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따로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나레이션을 AI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기본 영상은 있는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더빙을 하기 위해서 AI 목소리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드릴 때 왜냐하면 분석할 그건 없는 거죠. 없이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분석 안 하고 그냥 불러드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장면 장면마다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AI 음성을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할 때 더빙할 자막이 없습니다라고 안내창이 뜨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그 원본 음성을 소거할 건가요? 그랬을 때 뭐 원본 음성이 필요 없으면 원본 음성을 소거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셋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나만의 AI 목소리. 이게 바로 이제 내 목소리를 AI 음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AI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한 3,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계속 질문하는 걸 따라해서 내 목소리를 학습시키는데 질문이 한 30가지 정도가 들어와요. 그걸 계속 녹음해야 되고 녹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면 얘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만들어주는데 곧 한 3, 40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해서 한 3, 4,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따라하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얘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내 음성 만들어졌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이거 내 음성 맞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쭉 따라서 하는 대로 따라서 녹음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음성을 가지고
각종 영상에다가 그, 그 음성을 내 목소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고 음성 AI 목소리 탭에서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선택만 하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탭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대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 생성하기까지 모든 거를 AI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텍스트 비디오로 만들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용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 스타일까지 해서 책 리뷰하는 걸 아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책 리뷰하는 거 같은 경우와 아까 한 거는 책 리뷰가 아니고 요 다음 부분에 하는 걸 갖고 있고 책 리뷰하는 것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러셀 브랜슨의 닷컴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책을 주제를 줬었어요. 그랬더니 대본을 얘가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대본 작성된 걸 내가 수정할 거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대본을 AI 목소리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변경된 AI 목소리를 내 목소리 아까 만든 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그 스크립트에 맞게끔 전체적인 영상이나 그다음에 이미지나 이런 걸 다 배치해주고 음성까지 배치해주고 텍스트까지 다 배치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필요한 것만 수정만 하면은 그냥 바로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부터 시작해서 영상 최종 편집하고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AI가 하는 거고 나는 거기서 수정할 부분만 고쳐만 주는 형태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 쭉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런 컷 편집하고 에셋 교체 같은 경우 만들어진 거 영상을 좀 더 매력 있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 같은 경우 자막 같은 경우도 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면 장면마다 뭐 저기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뭐 효과음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경음악도 깔 수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매력 있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화면이 커졌죠? 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쭉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하고 자막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만의 비디오 스타일 만들기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도 나름대로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거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캔바 할 때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맞는 톤업 매너를 만드는 거를 등록해놓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스타일을 등록해두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AI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영상을 요약 영상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요약 영상을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요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프로젝트 요약 영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좀 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이라이트는 짧게 해서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만 딱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보여줬고 이걸 바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MP3를 바로 저장할 수 있었고요. 저장하는데 뭐 크게 내보내기 영상이 짧아서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거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마치겠습니다.